어머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분들이 하시는 말씀 제가 다 알아듣거든요. 너 지금 제정신이? 고졸 주제에 어디서 간이 나서 당장 주방으로 꺼져!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외침과 동서들의 비웃음이 화려한 만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통역사가 쓰러져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도 서윤은 그저 닦아내야 할 오물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명문가의 수치라며 무시당하던 셋째 며느리 서윤의 입술이 열린 순간 장내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죽은 듯 살던 서윤의 눈빛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명문가를 뿌리째 흔들어버릴 그녀의 치밀한 복수극. 과연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한주그룹의 자부심이 걸린 거대한 연회장은 금색 조명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유리알이 박힌 전등이 매달려 있고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운 대리석이 깔려 있었죠. 연회장 중앙에는 중동에서 온 국빈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위엄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맞은편에는 한주그룹의 안주인 박금자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긴장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박금자가 보석이 박힌 부채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협상 서류에 서명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쪽 통역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옆에 서 있던 전담 통역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박금자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모님, 그게 아니라 국빈께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너무 예스럽고 독특해서 문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박금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통역사를 쏘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그룹의 수조원짜리 계약이 당신 입술 끝에 달려있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당장 제대로 전달하세요. 통역사가 다시 입을 열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통역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모님. 통역사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그대로 대리석 바닥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비명과 소란으로 가득 찼고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통역사를 실어 나갔죠. 박금자가 사들인 최고급 비단 치마에 피가 튀자 박금자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일이야. 계약은 어떡하고. 지금 당장 다른 통역사 구해오지 못해. 첫째 아들 강진철이 당황해서 이리저리 전화를 걸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시간에 중동 왕실 방언까지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어디서 바로 구합니까? 국빈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동 국빈들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며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구석에서 조용히 와인 쟁반을 들고 서 있던 셋째 며느리 이서윤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서윤이 쟁반을 옆 탁자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빈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금자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이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대학 문턱도 못 가본 고졸 출신인 네가 지금 저분들의 말을 알아듣겠다고? 어디서 감이 나서? 첫째 동서가 옆에서 비아냥거리며 거들었습니다. 동서,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집에서 설거지나 하던 솜씨로 국제계약을 망치려고 작정했어? 어서 뒤로 물러나지 못해. 이서윤이 미동도 하지 않고 박금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국빈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계십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 이번 계약은 영원히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저를 믿고 한 번만 맡겨주세요.
박금자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지만 멀어져가는 국빈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망친 판이니 네가 어디 한번 망신이라도 당해보렴. 대신 이번 일 잘못되면 내 발로 이 집에서 나가는 거다. 알겠니? 이서윤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국빈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장내에는 이서윤을 향한 비웃음과 걱정 섞인 수군거림이 가득했죠. 이서윤의 머릿속에는 잠시 2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이서윤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천재 소녀로 불렸습니다. 7살 때 이미 5나라의 언어를 독학으로 깨우치고 어려운 수학 문제도 척척 풀어냈죠. 이서윤의 아버지가 기특한 표정으로 이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나중에 이 나라를 빛낼 큰 사람이 될 거야.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는 끝까지 시켜줄게. 이서윤이 활짝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 회사도 멋지게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밤 부모님은 서윤에게 줄 선물을 사오던 길에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서윤이 병원 복도에서 울며 남동생을 품에 안고 떨고 있을 때 경찰이 다가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운명을 달리하셨단다. 가의 차량은 한주그룹 소속의 트럭인데 지금 합의 문제로 변호사들이 올 거다. 어린 이서윤은 그날 한주그룹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거액의 돈을 내밀며 사건을 덮으려 했고 대학 합격증을 받은 날 이서윤은 그 합격증을 찢어버려야 했습니다. 이서윤이 남동생의 손을 잡고 낡은 자취방으로 이삿짐을 옮기며 결심했습니다. 서준아, 누나가 이제 엄마 아빠 몫까지 다 할게.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이서윤은 낮에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밤에는 헌책방에서 산 경제 잡지와 외국어 책들을 외웠습니다. 얼굴 없는 조력자로 활동하며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전략가로 명성을 쌓았지만 신분은 철저히 숨겼죠. 그러다 우연히 한주그룹의 셋째 아들 강진혁을 만났습니다. 강진혁은 서윤의 배경은 전혀 모른 채 오직 서윤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강진혁이 서윤의 거친 손을 소중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집이 무서운 곳인 건 알지만 나랑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내가 너 하나는 확실하게 지켜줄게. 이서윤은 부모님 사고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과 강진혁을 향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한주가에 입성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견례 자리에서 박금자는 서윤의 고졸 학력을 확인하자마자 컵에 든 물을 서윤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아이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고 해? 너 당장 내 아들 곁에서 떨어져. 이서윤이 얼굴에 흐르는 물을 닦지도 않고 박금자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혁 씨를 사랑합니다. 학벌이 부족한 건 알지만 집안의 법도에 맞춰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강진혁이 박금자의 팔을 잡고 애원하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 이 사람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할 겁니다. 제발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결국 결혼은 성사되었지만 그날 이후 서윤의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안의 모든 청소와 식사를 준비하며 박금자의 시중을 들어야 했죠. 첫째 동서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바닥을 닦는 서윤의 어깨를 발로 툭 쳤습니다. 동서, 여기 먼지가 아직 남았잖아. 고졸이라 그런지 눈썰미도 없네. 다시 닦아. 이서윤이 무릎을 꿇은 채
걸레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박금자는 서윤의 방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모든 통화 기록을 감시하며 서윤을 압박했습니다. 서윤이 남동생에게 전화해 안부를 묻는 것조차 박금자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박금자가 서윤의 전화를 가로채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집안일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딴짓이니? 내 남동생 장학금 끊기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일이나 해. 이서윤은 억울함에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지만 낮에는 다시 무표정한 며느리로 돌아왔습니다. 박금자의 서재를 청소할 때마다 서윤은 서류 한 장, 파일 하나를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가문의 추악한 비리와 부모님 사고의 단서들이 조금씩 서윤의 머릿속에 쌓여가고 있었죠. 연회장으로 다시 돌아온 이서윤은 중동 국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국빈 중 우두머리 격인 중년의 남자가 눈썹을 치켜 세우며 아랍어로 무겁게 말했습니다. 한주그룹은 예의가 없군. 통역사가 쓰러졌는데 와인 시중을 들던 여자를 내보내다니. 우리를 모욕하는 것인가?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국빈의 험악한 표정에 숨을 죽였습니다. 박금자는 뒤에서 이서윤의 등을 밀치며 작은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어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뭐해? 네가 나서서 일이 더 꼬였잖아. 이서윤이 박금자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는 국빈을 향해 아주 우아하고 정중한 발음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고귀한 분들께 무례를 범해 송구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저희 가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이 이서윤의 입에서 터져나온 유창한 아랍어 발음에 얼어붙었습니다. 박금자는 입을 벌린 채 이서윤의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보았죠. 이서윤은 국빈들이 사용하는 아주 오래된 왕실방언을 정확하게 구사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쓰러진 통역사는 저희 가문의 충직한 일꾼이었으나 지병을 숨기고 열정을 다하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제가 대신 나선 것은 여러분을 향한 저희 가문이 가장 깊은 신뢰와 환대의 표시입니다. 국빈의 눈에 경탄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빈이 이서윤에게 다가와 흥미로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의 발음은 중동의 귀족들조차 잊어버린 아주 고결한 억양을 담고 있군. 대체 어디서 이런 언어를 배운 것인가? 이서윤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을 전하기 위해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저희 한주그룹이 제안하는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양국의 문화를 잇는 가교가 될 것입니다. 이서윤의 말이 끝나자마자 국빈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이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하, 대단하군. 한주그룹에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당신 덕분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소. 계약서 가져오시오. 박금자와 강진철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서윤은 침착하게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조율하며 한주그룹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죠. 연회가 끝날 무렵 국빈은 자신의 소매에서 금색으로 빛나는 한정판 펜을 꺼내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진심이요. 당신 같은 인재를 며느리로 둔 박 회장이 참으로 부럽군. 국빈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회장을 빠져나가자 장내에는 폭풍전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금자가 떨리는 다리로 서윤에게 다가와 펜을 뺏으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더니 아랍어를 어디서 배운 거야? 이서윤이 박금자의 손을 피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제가 해보겠다고요. 첫째 동서가 질투에 눈이 멀어
서윤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고졸이라고 불쌍한 척하더니 뒤에서 무슨 흉계를 꾸민 거니? 이서윤이 동서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보는 눈이 많습니다. 품위는 지키셔야죠. 이서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연회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박금자는 분노로 부르르 떨며 서윤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지만 서윤은 그 손을 가볍게 피하며 펜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실 테니 이만 들어가 쉬시죠, 어머니. 내일 아침 인사는 제가 직접 가서 드리겠습니다. 서윤이 당당하게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나가자 모든 직원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강진혁은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소름과 함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직감했죠. 이서윤의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단단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의 조명이 꺼지고 한주 그룹의 대저택은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금자는 이서윤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 지하실로 끌고 내려갔죠.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곰팡이 핀 지하실에서 박금자가 이서윤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고졸 주제에 어디서 아랍어를 배워서 나를 망신시켜. 박금자가 숨을 몰아쉬며 이서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서윤이 고개를 돌려 박금자를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문을 구하려고 나선 것뿐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까? 박금자가 이서윤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계약? 그까짓 계약보다 중요한 게 이 집안의 질서야. 너 같은 게 나서서 영웅 대접받는 꼴, 내가 눈 뜨고 볼 것 같니? 계단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첫째 동서 혜란이 비웃음을 흘리며 내려왔습니다. 혜란이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박금자의 곁에 섰습니다. 어머니, 얘 분명히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민 거예요. 알아보는커녕 영어도 못하던 애가 갑자기 저러는 게 말이 돼요? 혜란이 이서윤의 주머니를 뒤져 국빈에게 받은 다이아몬드 펜을 빼앗아 박금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 보세요, 어머니. 국빈이랑 뒤에서 무슨 수작을 부렸길래 이런 귀한 걸 받았겠어요. 정말 천박해서 못 봐주겠네. 박금자가 다이아몬드 펜을 바닥에 던지고 구두굽으로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이런 불결한 물건은 필요 없다. 너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 지하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을 테니 반성문이나 써. 박금자가 지하실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혜란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지하실 구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강진혁이 박금자의 뒤를 따라가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박금자가 강진혁의 가슴을 밀치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 내 처남 이서준이 지금 공사장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방으로 꺼져. 강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서준의 목숨을 담보로 한 어머니의 협박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지하실 문틈으로 혜란이 이서윤의 남동생 이서준의 작업복을 던져 넣었습니다. 피가 묻어 엉망이 된 작업복을 본 이서윤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혜란이 쇠창살 너머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내 동생이 오늘 공사장에서 굴러떨어졌다더라. 운이 좋아서 목숨은 건졌다는데 다음에도 운이 좋을까? 이서윤이 피 묻은 옷을 가슴에 품고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세요?
혜란이 코방귀를 끼며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흥, 감당은 네가 해야지. 우리 남편이 이미 보도자료 다 돌렸어. 이번 계약은 형님이 다 해낸 걸로. 한편 강진철은 서재에서 부하 직원들을 독촉하며 서류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철이 안경을 고쳤으며 비서에게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봐, 만찬장에서 통역한 거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코치한 걸로 다 받고 이서윤 이름은 한자도 나오면 안 돼. 비서가 식은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국빈들께서 이서윤 씨를 직접 지목하셨는데 괜찮겠습니까? 강진철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비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누가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시키는 대로 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거 몰라. 지하실에 갇힌 이서윤은 절망하는 대신 소매 안에서 초소형 해킹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서윤이 지하실 벽면에 붙은 낡은 통신 단자함에 장치를 연결하며 의조렸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가둔 게 가장 큰 실수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이서윤은 능숙한 솜씨로 한주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해 20년 전 사고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로 배차 기록과 당시 사고를 은폐했던 고위 간부들의 명단이 쏟아져 나왔죠. 이서윤이 명단 속에 있는 박금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그때 지하실 문이 열리고 박금자가 이혼 서류를 든 채 들어왔습니다. 박금자가 서류를 이서윤의 얼굴에 던지며 명령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위자료는 한 푼도 없다. 내 남동생 살리고 싶으면 당장 찍어. 이서윤이 서류를 집어들고는 박금자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대로 나가면 한주그룹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박금자가 이서윤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너 따위가 나간다고 무슨 일이 생겨. 너는 그냥 고졸 출신 식모일 뿐이야. 이서윤이 통증을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서류 밑에 데이비드 첸을 통해 매입한 한주그룹 채권 증서를 몰래 겹쳐 놓았죠. 박금자가 서류를 낚아채며 지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박금자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 강진철이 사색이 된 얼굴로 안방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중동 국빈들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박금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제 서명까지 다 끝냈는데. 강진철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윤이 없는 계약은 가짜라면서 한주그룹과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겠답니다. 지금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박금자가 머리를 짚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장 다른 통역사 불러서 설득해. 돈을 얼마를 주든 상관없으니까. 강진철은 인류 통역사 5명을 데리고 국빈이 머무는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국빈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비서를 통해 차갑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한주의 기술을 믿는 게 아니라 이서윤 씨의 진심을 믿었던 거다. 가짜들과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 한주그룹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투자자들은 본사 앞으로 몰려와 달걀을 던졌습니다. 박금자는 이사회로부터 당장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죠. 궁지에 몰린 박금자가 결국 다시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금자가 팔짱을 낀 채 이서윤을 내려다보며 고압적으로 말했습니다. 야, 이서윤. 내 팔자가 좋긴 한가 보구나. 국빈들이 너를 찾는다니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이서윤이 바닥에 앉아 고개를 천천히 들며 대답했습니다. 기회라니요, 어머니.
제가 왜 가야 합니까?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말입니다. 박금자가 당황해서 헛기침을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 서류는 내가 아직 처리 안 했어.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서 국빈들 만나고 와. 이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금자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이서윤의 눈빛은 더 이상 억울한 며느리가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이 지하실에 가둔 대가는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릴게요. 박금자가 서윤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며 외쳤습니다. 네가 감히 누구한테 협박이야. 어서 나가지 못해. 이서윤은 지하실을 걸어 나오며 품 안에서 숨겨두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서윤이 화면을 터치하며 누군가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림자 파트너 작동시켜. 한주그룹의 모든 숨통을 끊어버릴 거야. 거실로 올라온 이서윤의 앞을 혜란이 가로막으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너 운 좋게 살아났다고 우쭐대지 마. 그래봤자 너는 고졸 출신이야. 이서윤이 혜란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입 조심하세요. 다음에는 뺨으로 안 끝납니다. 혜란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박금자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서윤은 대문을 열고 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국빈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강진혁이 서윤의 뒤를 쫓아 나와 차문을 열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괜찮겠어?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서윤이 차에 올라타며 무표정하게 강진혁을 쳐다보았습니다. 진혁 씨, 당신은 그냥 지켜보기나 해. 내 복수가 어디까지 가는지. 차는 굉음을 내며 저택을 빠져나갔고 한주그룹의 몰락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서윤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남동생을 지키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국빈의 숙소에 도착한 이서윤은 자신을 기다리던 국빈과 마주 앉았습니다. 국빈이 서윤의 상처난 얼굴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대처럼 아름다운 보석이 왜 흙탕물 속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군. 당장 우리와 함께 중동으로 갑시다. 이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빈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한주그룹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흔들어 줄 수도 있어. 말만 하시오. 이서윤은 국빈을 통해 한주그룹의 경영권을 압박할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저택에 남겨진 박금자는 이서윤이 지하실에 두고 간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뒤에 붙은 채권 증서를 발견한 박금자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블랙스톤? 이 서윤이가 블랙스톤이랑 무슨 관계야? 박금자의 비명소리가 대저택의 천장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윤의 진짜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며 가문 사람들은 공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죠. 서윤은 창밖의 어둠을 보며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이서윤의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입가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이 올랐고 이제 한주그룹의 그 누구도 서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중동 국빈이 머무는 특급 호텔의 최상층 방은 향긋한 차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서윤은 국빈과 마주 앉아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귀한 분께서 제게 보여주신 신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빈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한주그룹의 기술력보다 이서윤 씨의 눈빛에 담긴 진실함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알았소. 이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더 깊은 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소? 이서윤이 서류 한 장을 국빈 앞에 내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존 계약 조항 중에서 한주그룹의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대신 이 수익금의 일부가 제가 운영하는 교육재단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비밀 합의서를 만들었죠.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빈이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만년필을 들어 서명을 마친 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소. 한주그룹이 그대를 담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이라는 생각이 드는군. 이서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주그룹의 대저택으로 돌아온 이서윤을 기다리는 것은 축하가 아닌 싸늘한 칼날이었습니다. 박금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찻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너 인연, 감히 우리 가문의 이익을 가로채서 내 주머니를 채워? 네가 경제 간첩이나 다름없는 짓을 했다는 걸 모를 줄 알았니? 박금자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서윤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서윤이 박금자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문이 파산하는 걸 막았을 뿐입니다. 제 재단으로 들어가는 돈은 나중에 가문을 위해 쓰일 비상금이나 다름없어요. 옆에 서 있던 첫째 동서 혜란이 갑자기 거실 장식장에 있던 값비싼 청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가진 갑오가 산산조각이 났죠. 혜란이 비명을 지르며 이서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보세요. 이서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가문의 보물인 청자를 깨뜨렸어요. 저 눈빛 좀 보세요. 정말 무서운 아이라니까요. 박금자가 깨진 파편을 보며 가슴을 쥐어짜고는 고함을 쳤습니다. 이 천하의 고약한 년이 이제는 대놓고 행패를 부리는구나. 당장 사설 경호원들 불러 전현을 끌어내서 경찰에 넘겨버려.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경호원 10명이 거실로 들이닥쳐 이서윤을 포위했습니다. 이서윤이 포위된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금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박금자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하며 표독스럽게 외쳤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당장 전현을 묶어서 지하실에 가두고 경찰 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해. 경호원들이 이서윤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대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남녀 20명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일렬로 거실에 들어섰죠. 박금자가 당황해서 경호원들 뒤로 숨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맨 앞에 선 남자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세계적인 법무법인 골드 엘라이트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이서윤 씨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금자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변호사를 쏘아보았습니다. 뭐? 이서윤의 변호사? 고졸 출신인 전현이 돈이 어디 있어서 당신들을 불러. 당장 나가. 변호사가 이서윤의 팔에 남은 멍자국을 카메라로 찍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금자 씨, 귀하를 불법 감금 및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녹취록과 영상 증거만으로도 구속은 시간 문제입니다. 혜란이 옆에서 변호사의 앞길을 막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전현이 꾸민 자작극이에요. 우리 가보인 청자까지 깨뜨린 도둑년이라고요.
이서윤이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누르자 거실에 혜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이걸 깨뜨리면 이서윤은 끝이야. 어머니가 전현을 가만두지 않겠지? 혜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서윤이 녹음기를 흔들며 박금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가문의 보물을 깼는지 이제 다들 알게 되었네요. 법대로 하길 원하시나요? 박금자가 분노로 부르르 떨며 손을 휘둘렀지만 이서윤은 그 손목을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그때 밖에서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세계 최대 투자사 블랙스톤 코리아의 대표와 주요 임원들이었죠. 대표가 거실로 뛰어들어와 이서윤 앞에 서더니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귀환하셨군요. 저희 모두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금자와 강진철, 그리고 혜란은 그 광경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저 고졸 며느리한테 회장라고 하신 겁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대표가 박금자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졸 며느리라니요. 이분은 블랙스톤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전 세계 투자 시장을 움직이는 그림자 파트너입니다. 당신들이 함부로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거실에는 정적이 흐르고 박금자는 소파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강진철이 이서윤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으려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우리를 속였어. 우리 가문 지분을 어떻게 뺏은 거야. 당장 내놓지 못해. 이서윤의 개인 경호원들이 강진철의 팔을 꺾어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이서윤이 바닥에 쓰러진 강진철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사람을 때리는 건 나쁜 짓이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한주그룹 지분 15%는 이제 제 것입니다. 박금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며 이서윤을 저주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년. 이서윤이 박금자의 눈앞에 종이 뭉치를 던지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은혜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사고로 위장해 죽이고 우리 집 회사를 뺏은 게 은혜인가요? 박금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서윤이 박금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2006년 5월 14일 밤, 그 비오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아빠가 마지막까지 살려달라고 빌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박금자가 비명을 지르며 거품을 물고 거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강진혁이 뒤늦게 달려와 쓰러진 박금자를 안고 서윤을 쳐다보며 울먹였습니다. 서윤아, 제발 그만해. 우리 엄마 죽을지도 몰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서윤이 강진혁의 손을 뿌리치며 눈물 한 방울 없이 대답했습니다. 진혁 씨, 당신은 내가 지하실에서 굶주릴 때 어디 있었지? 당신의 그 비겁한 침묵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서윤이 변호사들에게 손짓하자 변호사들이 한주그룹의 비밀 장부들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이서윤이 거실에 모인 고용인들을 보며 큰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대저택은 블랙스톤의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겠습니다. 박금자 씨의 수하로 일했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오랫동안 서윤을 괴롭히던 주방장과 집사들이 바들바들 떨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회장님,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서윤이 그들을 외면하며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밥그릇에 침을 뱉을 때 나는 당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다는 걸 잊었나 보군요. 이서윤은 경호원들에게 남동생 서준을 최고급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동생이 안전해졌다는 소식을 듣자 서윤의 팽팽했던 긴장감이 조금은 누그러졌죠. 하지만 이서윤은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한주그룹 사옥을 보며 다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서윤은 박금자가 소유한 지분들이 블랙스톤의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터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금자는 병원으로 실려가는 와중에도 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발작했습니다. 헤라는 자신의 방에 숨어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었죠. 강진혁은 텅 빈 거실에서 아내였던 여자의 낯선 뒷모습을 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한주 그룹의 화려한 껍데기가 하나씩 벗겨지며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부모님이 남겨준 낡은 시계를 보며 복수의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문 사람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지만 서윤의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정한 여왕의 귀환은 명문가의 몰락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더 이상 박금자가 아닌 무시당하던 셋째 며느리 이서윤이었습니다. 이서윤은 창틀을 꽉 쥐며 마지막 반격의 체스판을 완성하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침묵하던 사자가 발톱을 드러내자 거대한 제국 한 주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에는 오직 부모님의 한을 풀겠다는 일념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한주 그룹의 운명은 이제 고졸 출신 며느리 이서윤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박금자가 병원 특실 침대에 기대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비서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첫째 아들 강진철이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을 깨물고 있었죠. 박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강진철을 향해 쉰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태호, 강태호 그놈을 당장 불러오너라. 이 집안을 지키려면 그 독사 같은 놈의 머리가 필요해. 강진철이 당황해서 어머니 박금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강태호는 아버지가 내쫓은 사생아 아닙니까? 그놈을 다시 불러들이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박금자가 강진철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니? 이서윤 그년이 우리 목줄을 죄고 있어. 독은 독으로 다스려야 하는 법이다. 며칠 뒤 한주 그룹 본사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눈매와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강태호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죠. 강태호가 입술을 비틀며 앞에 선 박금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릎이라도 꿇으시겠다는 겁니까?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네요. 박금자가 탁자를 탁 치며 강태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원망은 나중에 들어주마. 지금 당장 저 이서윤이라는 년을 치워버려. 네가 원하는 집은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주마. 강태호가 흥미롭다는 듯 서류 뭉치를 훑어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서윤, 블랙스톤의 그림자 파트너라니 제법 거물이군요. 하지만 법의 구멍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죠. 강태호는 곧바로 서윤의 자금 운용 방식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관리하던 투자 자금 중 일부가 규정을 어기고 개인적인 용도로 흘러들어갔다는 가짜 서류를 금융기관에 뿌렸죠. 다음 날 아침 이서윤의 집무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사관이 신분증을 내밀며 이서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서윤 씨, 자금 횡령 및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블랙스톤 지사장 직무를 정지합니다. 이서윤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오신 모양인데 제 서류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조사해 보세요. 하지만 강태호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한주그룹 내에서의 권한도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집으로 돌아온 이서윤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동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남동생 서준이 어두운 창고 의자에 묶인 채 입이 막혀 신음하고 있었어요. 이서윤이 휴대폰을 꽉 쥐며 부르르 떨고 있을 때 박금자의 목소리가 수신기로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아, 내 동생 목숨값이 참 비싸구나. 지금 당장 경영권 포기 각서 들고 지정한 장소로 와라. 이서윤이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전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동생을 또 건드립니까? 당장 서준이 내놓으세요. 박금자가 깔깔거리며 비릿한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시간 없다. 서명 안 하면 내 동생은 과연 무사할까? 서둘러라. 이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과 서류를 챙겨 어두운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안에는 박금자와 강태호, 그리고 험상궂은 사내들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죠. 박금자가 서류를 내밀며 이서윤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어서 찍어. 고졸 출신이 과분한 꿈을 꾸더니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이서윤이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각서에 도장을 찍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강태호가 옆에서 비웃으며 이서윤의 머리를 구두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안 된다니까. 조금만 겁을 주면 이렇게 금방 무너지는데 말이야. 하지만 도장을 찍기 직전 이서윤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서윤이 고개를 들고 박금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는 진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 순간 공장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강태호가 중국계 거대 자본가들과 만나 한주그룹을 팔아치우기로 모의하는 영상이 흐르고 있었죠. 강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박금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저 영상 어디서 난 거야? 이서윤이 품 안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브로치를 꺼내 보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전 세계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내뱉은 살인 협박과 강태호 씨의 매국 행위까지 전부 다요. 공장 밖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금자가 비명을 지르며 이서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년아, 네가 우리 집안을 정말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쳐 박금자와 강태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서윤은 무사히 구출된 남동생 서준을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죠. 하지만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전 서윤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006년 부모님 사고의 진짜 증거는 별장 금고에 있다. 지금 오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진다. 이서윤은 남동생을 보안 요원들에게 맡기고 홀로 차를 몰아 빗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달리며 서윤은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갑자기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페달이 힘없이 바닥까지 쑥 들어갔습니다. 이서윤이 당황해서 페달을 여러 번 밟으며 핸들을 꽉 쥐고 외쳤습니다. 안 돼. 브레이크가 왜 이래. 제발 멈춰.
차는 무서운 속도로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뒤에서 번호판 없는 대형 트럭이 돌진해 왔습니다.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백미러를 가득 채우자 서윤은 20년 전 그날의 공포를 떠올렸죠. 트럭이 서윤의 차 뒷부분을 거칠게 들이받았고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이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는 순간 차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차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았고 곧이어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죠. 강물 위로 붉은 불꽃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한주그룹에서 이서윤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지워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강가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타버린 차량의 잔해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언론은 한주그룹의 실세였던 이서윤 회장의 사망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박금자와 강진철은 유치장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환호하며 샴페인을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강진혁은 아내의 사망 소식에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아, 내가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무리 울부짖어도 차가운 강물은 대답이 없었고 서윤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죠. 명문가 한주의 영광은 다시 돌아온 듯했고 서윤을 따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박금자는 변호사들을 동원해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날 궁리를 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강물 소리 대신 규칙적인 기계음이 고요한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천천히 눈을 뜨자 하얀 천장과 복잡한 의료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죠. 사고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지 한 달 만에 이서윤은 비로소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옆에 앉아 서류를 보던 데이비드 첸이 이서윤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나요? 당신을 이 비밀병원으로 옮기는데 정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서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목을 가다듬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저를 살려주셨군요. 강물 속에서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시 돌아오고 말았네요. 데이비드 첸이 컵에 든 물을 빨대에 꽂아 이서윤의 입가에 대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요. 세상은 이서윤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사라진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서윤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의 푸른 숲을 응시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유령이라 마음에 드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목을 하나씩 조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데이비드 첸이 이서윤의 침대를 살짝 올리며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이사벨라 리라는 이름의 투자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얼굴도 이름도 목소리도 세상이 알던 이서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제가 당신의 완벽한 그림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서윤이 붕대가 감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당신이 준 이 두 번째 목숨, 한주그룹을 파멸시키는데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되자 이서윤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신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마당을 산책하던 이서윤에게 데이비드 첸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혁 씨 소식입니다. 매일 밤 당신의 사고 현장을 찾아가 울부짖는다고 하더군요. 집안에서도 어머니 박금자와 맞서며 당신의 결백을 밝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서윤이 화면 속에서 초췌해진 강진혁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진혁 씨.
우리가 평범한 부부로 살 수 있었던 시간은 그 강물 속에서 이미 끝났어. 하지만 당신의 그 참회가 나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르겠네. 어느 날 밤 이서윤은 데이비드 첸이 가져온 한주그룹의 비밀 보고서를 읽다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보고서에는 20년 전 부모님의 사고를 지시한 박금자의 자필 서명이 담긴 팩스 용지가 붙어 있었죠. 이서윤이 보고서를 구겨 쥐며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 우리 아빠의 회사를 헐값에 가로채려고 아예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거야. 박금자,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옆에 서 있던 데이비드 첸이 이서윤의 어깨를 감싸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잠시 접어두세요. 이사벨라 리로서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박금자가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리려는 비자금 2천억 원, 제가 길목을 차단해 두었습니다. 이서윤이 눈물을 닦고 냉혹한 표정으로 바뀌며 대답했습니다. 그 돈 공중분해시키지 마세요. 제가 그 돈을 역으로 이용해서 한주그룹의 빈 문서를 사들이는데 쓰겠습니다. 박금자가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목을 매게 만들어야죠. 한편 한주그룹의 박금자는 집무실에서 비서에게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다는 거야? 내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2천억 원이 왜 중동은행에서 멈춰 있는 건데? 비서가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이고 변명했습니다. 그게 이사벨라 리라는 투자자가 중간에서 자금 세탁 혐의로 동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박금자가 가슴을 쥐어짜며 소파에 주저앉아 헐떡거렸습니다. 이사벨라 리? 그년이 대체 누구야? 감히 내 돈에 손을 대. 당장 그 여자 정체하라네. 그 시각 이서윤은 가발과 짙은 화장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박금자의 저택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카페로 들어와 주위를 살피더니 이서윤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죠. 강진혁은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아내인 줄 꿈에도 모른 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사벨라 리 씨 되십니까? 블랙스톤에서 제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서윤이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변조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진혁 씨, 당신의 아내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슬퍼하는 게 아니라 당신 어머니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겁니다. 강진혁이 품 안에서 낡은 하드디스크와 금고, 열쇠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울먹였습니다. 여기 우리 집안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 아내 서윤이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부모님 사고의 진실도 여기 있어요. 이걸 드릴 테니 제발 그 사람들을 벌주세요. 이서윤이 떨리는 손을 숨기기 위해 탁자 밑으로 손을 감추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알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정말 괜찮겠습니까? 강진혁이 창밖을 멍하니 보며 허탈하게 웃고는 대답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세상에서 제가 무사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주그룹의 아들이 아니라 이서윤의 남편으로 남고 싶습니다. 강진혁이 카페를 떠난 뒤 이서윤은 하드디스크를 꽉 쥐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데이비드 첸이 다가와 이서윤의 등을 다독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혁 씨의 진심을 확인했으니 계획을 수정하실 건가요? 그를 용서하실 겁니까? 이서윤이 눈물을 닦고 다시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용서는 모든 복수가 끝난 뒤에나 생각할 일이에요. 지금은 박금자의 돈줄을 완전히 말려버리는 게 우선입니다. 이서윤은 과거 자신을 따르던 한주그룹의 해직 직원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공원 한 구석에서 만난 직원들은
죽은 줄 알았던 이서윤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죠. 이서윤이 직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한주그룹을 안쪽에서부터 무너뜨릴 그림자 이사회를 결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도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주먹을 불끈 쥐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금자 그 여편네 밑에서 당한 서름, 이제는 되돌려줄 때가 됐습니다. 이서윤은 데이비드 첸이 제공한 미디어 팀을 가동해 박금자의 악행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해외 매체에 배포했습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한주그룹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기 시작했죠. 박금자는 쏟아지는 비난을 막기 위해 사채 시장에서 고리의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채업자의 배우가 바로 데이비드 첸과 이서윤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박금자가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에게 서류를 내밀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율이 왜 이렇게 높아? 지금 당장 급하니까 빌리는 거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사채업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시장에 한주그룹 돈 빌려줄 곳 여기뿐입니다. 싫으시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박금자는 이를 갈며 지분 담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서윤은 부모님의 기일 아침 한주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이서윤이 데이비드 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죠. 오늘이 바로 우리 아빠, 엄마의 원한을 갚는 첫 번째 날이야. 시작해주세요. 잠시 후 한주그룹 본사 건물 벽면 전체에 거대한 빔 프로젝터 영상이 투사되었습니다. 박금자가 사고 현장을 은폐하라고 지시하는 녹취록이 도심 한복판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충격적인 영상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금자가 건물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거 당장 꺼. 누구야? 어떤 놈이 저런 걸 트는 거야? 보안 요원들 당장 안 가고 뭐해?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이미 이서윤의 그림자 이사회에 포섭되어 박금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죠. 이서윤은 아수라장이 된 본사 정문을 유유히 가로질러 창립기념 파티가 열리는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화려한 보석과 드레스로 치장한 이사벨라 리가 등장하자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금자가 무대 위에서 이서윤을 발견하고는 손가락질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는 누구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이서윤이 우아하게 가면을 벗어 탁자 위에 올리며 박금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돌아오니 반갑지 않으신가요? 박금자가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아 거품을 물듯 소리쳤습니다. 이서윤? 네가 왜 살아있어? 너는 분명히 강물에 빠져서 죽었잖아. 연회장에 모인 정재계 인사들이 수군거리며 이서윤의 얼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이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가 마이크를 잡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주그룹의 화려한 파티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명문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모두 밝히겠습니다. 강진혁이 서윤을 발견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무대 밑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윤아, 정말 살아있었구나.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지. 이서윤이 강진혁을 차갑게 지나치며 박금자의 눈앞에 부모님의 사고 진실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던졌습니다. 박금자 씨, 이제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감상할 시간이에요.
기대하세요. 연회장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의 눈에는 20년 동안 참아온 복수의 불꽃이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박금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유령이 되어 돌아온 며느리의 등장은 한주그룹의 완벽한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서윤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지켜보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여왕의 귀환은 명문가의 피와 눈물 위에서 장엄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의 가슴속에 맺힌 한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며 연회장을 압도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박금자의 심장에 박히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갔습니다. 이제 한주그룹의 그 누구도 이서윤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주그룹의 창립기념 연회장은 정적을 넘어선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서는 박금자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 트럭 운전사한테 전해. 사고로 위장해서 한 번에 끝내라고. 서윤이 부모놈들 살아있으면 나중에 귀찮아지니까. 박금자가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보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이서윤 내 인연이 나를 죽이려고 가짜 영상을 만든 거라고. 이서윤이 단상 난간을 꽉 쥐며 박금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저 목소리가 어머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20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보낸 트럭에 우리 아빠 엄마가 길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이서윤이 눈에 핏발이 선 채로 박금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박금자가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난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증거 있어? 저런 영상 하나로 나를 범죄자로 몰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연회장 정문을 박차고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맨 앞에 선 검사가 구속영장을 높이 치켜들며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금자 씨, 그리고 강진철 씨, 살인 교사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구속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진철이 당황해서 비서들 뒤로 숨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한주그룹 사장인데 누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수사관들이 강진철의 팔을 꺾어 바닥에 짓누르며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금자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이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서윤, 네가 살아 돌아온 걸 후회하게 해주마. 내 아들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고졸 출신 식모년아. 이서윤이 끌려가는 박금자의 뒷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그 오만한 입술이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잘 놀려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잘 가세요, 지옥으로. 박금자와 강진철이 연행되자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참석했던 내빈들이 수군거리며 이서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죠. 이서윤이 마이크를 다시 잡고 장례를 한번 훑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한주그룹의 낡은 역사는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한주그룹의 회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지배 구조를 혁신하고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한주를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이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며칠 뒤 한주그룹 본사 회장실의 명패가 이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의자에 앉아 첫 번째 인사명령서를 검토하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이랑 둘째 동서, 지금 어디 있나요?
비서가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아니 회장님. 첫째 동서 혜란 씨와 둘째 동서들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주들의 비난이 거세서 사교계에서도 퇴출당한 상태입니다. 이서윤이 입술을 살짝 비틀며 인사명령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장 통보하세요. 다음 날 아침 한주그룹 산하의 건물관리업체 사무실에 혜란이 분홍색 고무장갑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혜란이 작업복을 보며 비명을 지르며 담당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이 그룹의 큰 며느리야. 감히 나한테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담당자가 이서윤의 인사명령서를 보여주며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한 주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부하시면 사택에서 즉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이서윤이 검은색 세단을 타고 현장에 나타나 차 창문을 내리며 혜란을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바닥에 물기가 많네요. 미끄러지지 않게 잘 닦으세요. 고졸이라고 무시하던 그 손으로 직접 닦아보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혜란이 걸레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이서윤, 네가 미쳤구나. 나한테 이런 수모를 주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이서윤이 차갑게 비웃으며 차 문을 닫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수모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평생 남위에 군림하며 뱉었던 그 독한 말들, 이제는 땀 흘려 일하며 씻어내세요. 서윤은 그 길로 부모님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묘비 앞에 놓으며 서윤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야 약속 지켰어. 그 사람들이 지은 죄 다 돌려줬어. 이제 편히 쉬어. 이서윤의 곁을 지키던 강진혁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정말 미안해. 네가 회장이 된 게 기쁘면서도 내 가족들이 저지른 일만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이서윤이 강진혁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먼 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웃으며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당신은 내가 세운 재단에서 아이들을 돕는 일에만 전념해줘.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알겠어. 네가 시키는 건 뭐든 할게. 평생을 다해서 속죄하며 살게. 이서윤은 한주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했죠. 세상은 고졸 출신 회장의 성공 신화에 열광하며 이서윤을 실력으로 왕관을 쓴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내 중심가 전광판에는 이서윤의 인터뷰 영상이 연일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서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교계에서 서윤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모님들은 이제 서윤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느라 혈안이 되었죠. 이서윤이 집무실에서 사모님들의 초대장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전부 거절하세요. 제가 한가하게 차나 마시러 다닐 사람으로 보이나 보죠? 서윤은 잠시 짬을 내어 부모님이 생전에 운영하던 작은 빵집 자리를 찾았습니다. 다시 오븐에 불을 켜고 고소한 빵 냄새가 거리에 퍼지자 서윤은 오랜만에 어린 시절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아빠가 굽던 빵 맛은 안 나지만 그래도 여기가 제일 마음이 편하네요. 서윤은 빵집 이름을 진심으로 정하고 주말마다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구웠습니다. 해외 유명 영화 감독들이 서윤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며
줄을 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인공의 학벌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의지를 보여준다면 허락하겠습니다. 이서윤은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서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도끼를 품고 있던 강진철이 해외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죠. 면회실에서 강진철이 차가운 유리병 너머의 변호사에게 매섭게 말했습니다. 이서윤 그년이 빵이나 굽고 있을 때 우리는 그년의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거다. 해외 자본들 준비됐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한주그룹의 지분 분석표를 꺼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이미 시장에 풀린 지분들을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사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강진철이 입술을 비틀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서윤, 네가 가진 그 알량한 장학재단이랑 빵집이 언제까지 무사할지 지켜보자고. 서윤은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담아들고 나오다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갑자기 빵집 부지가 강제 수용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구청의 통지서가 서윤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서윤이 통지서를 꽉 쥐며 서늘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철 아주버님,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나 보네요. 감옥 안에서도 팔을 흔드시는 걸 보니. 서윤은 빵집 문을 닫고 다시 회장실로 돌아와 전담 보안팀을 소집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두 번째 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거대했습니다. 해외 거대 자본들이 한주그룹의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매집하며 경영권을 위협해 오고 있었죠. 이서윤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낡은 노트를 책상 위에 펼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당신들이 밟은 건 내가 아니라 이제 막 싹을 틔운 수만 명의 희망이야. 서윤의 눈에는 다시금 매서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 한주그룹 본사 건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전화기를 들어 데이비드 첸에게 짧고 강렬하게 명령했습니다. 이사벨라 리 작동시키세요. 이번엔 적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릴 겁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였고 서윤은 다시 한번 전장의 선봉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주그룹의 왕자를 지키기 위한 서윤의 처절하고 위대한 투쟁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 위로 지는 노을이 붉은 핏빛처럼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그녀를 비웃던 세상에 다시 한번 본때를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의 파도가 서윤의 발밑까지 밀려들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파도를 일으켜 적들을 수장시킬 전략을 머릿속에 완성해 나가고 있었죠. 명문가의 이름을 지우고 오직 실력으로 일구어낸 그녀의 성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서윤은 책상을 쾅 내리치며 비서에게 다음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해외 투기 자본가들, 그들이 누구인지 끝까지 추적해서 제 앞에 데려오세요. 복수의 이막이 오르는 순간 서윤의 얼굴에는 냉혹한 승부사의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윤을 노리는 눈동자들은 그녀의 반격이 얼마나 잔혹할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사슴이 아니라 사냥꾼의 숨통을 끊는 맹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이서윤의 집 앞은 들이닥친 검은색 승합차들과 수사관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최 검사가 이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서류를 내밀었죠.
최 검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이서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윤 회장님, 국가 핵심 기술인 배터리 설계도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서윤이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기술 유출이라니요? 제가 우리 회사의 심장을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최 검사가 이서윤의 책상 위에 해외 업체와의 가짜 계약서를 던지며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이 계약서에 찍힌 이서윤 씨의 인감은 어떻게 설명할 거죠? 이미 입금된 수천억 원의 자금 세탁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이서윤이 수갑을 찬 손을 가슴으로 모으며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덫을 놓았군요. 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수사관들이 이서윤의 팔을 붙잡고 거칠게 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집 밖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와 성난 시민들이 계란과 밀가루를 든 채 대기하고 있었죠. 기자들이 이서윤의 얼굴에 마이크를 들이대며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고졸 출신이라는 한계를 결국 돈으로 메우려 하신 겁니까? 국가를 배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서윤이 고개를 꼿꼿이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한 줄을 판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끌어내리려는 자들의 추악한 조작입니다. 시민들이 던진 달걀이 이서윤의 옷과 얼굴에 튀었지만 이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주그룹 사장실에서 강진철이 해외 경쟁업체의 대표와 영상 통화를 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강진철이 독한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켜며 영상 속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있군요. 이제 이서윤은 영원히 국가의 역적으로 남을 겁니다. 영상 속 대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서윤이 관리하던 블랙스톤의 자금도 방금 동결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진철이 전화를 끊고는 탁자 위에 놓인 이서윤의 명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명패가 산산조각이 나자 강진철은 광기 어린 웃음소리를 내며 거실을 서성거렸죠. 유치장 안으로 들어온 이서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자신의 비서였던 민 비서를 쳐다보았습니다. 민 비서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진철 사장님이 제 아픈 동생의 수술비를 주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서윤이 민 비서의 젖은 눈동자를 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 비서, 당신이 넘긴 그 설계도가 정말 진짜라고 생각했나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요? 민 비서가 흐느끼며 바닥에 엎드려 사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금고에서 파일을 복사해서 넘겼을 뿐입니다. 회장님이 구속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서윤이 민 비서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서글픈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당신 동생의 수술이 잘 끝났길 바랄게요. 하지만 당신이 지은 죄는 세상이 심판할 겁니다.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고 강진철이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진철이 유리병 너머에 이서윤을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이서윤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아, 네가 빵이나 굽고 있을 때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국가의 배신자가 된 기분이 어떠냐? 이서윤이 유리벽 앞에 바짝 다가와 강진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죄 없는 사람을 가둔다고 진실이 가려질 것 같으세요? 이 일에 가담한 해외 세력들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강진철이 비릿한 침을 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진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는 법이다.
이미 내 자금줄인 데이비드 첸도 발이 묶였어. 너는 이제 끝이야. 강진철이 면회실을 나가자마자 이서윤은 가슴을 쥐어짜며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소리가 유치장 벽을 뚫고 들려오는 듯 했죠. 이서윤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노트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이나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조금만 더 버틸게요. 저들이 웃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유치장의 창살 사이로 달빛이 처량하게 비쳤습니다. 이서윤이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있을 때 강진혁이 면회실로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강진혁이 초췌해진 이서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어떻게든 너를 꺼내줄게. 형님이 저지른 일들, 내가 다 밝혀낼 거야. 이서윤이 강진혁의 손을 유리벽 위로 포개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진혁 씨, 당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지금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줘. 강진혁이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속옷과 세면도구가 든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당신이 필요할 만한 물건들을 넣어뒀어. 포기하지 마, 서윤아.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 강진혁이 떠나고 이서윤은 가방 속에 든 칫솔통 안에서 작게 접힌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강진혁의 필체로 당신이 심어둔 마지막 카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라고 적혀 있었죠. 이서윤이 쪽지를 꽉 쥐며 떨리는 입술을 앙다물고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군요. 아주버님이 훔쳐간 그 설계도가 독이 되어 돌아갈 시간입니다. 상황은 일주일 전 이서윤의 집무실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서윤은 강진철이 민 비서를 매수하려는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죠. 이서윤이 금고 안에 가짜 설계도 파일을 넣으며 보안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민 비서가 이 파일을 복사해 갈 겁니다. 이 안에는 해외 서버에 접속하는 즉시 모든 자료를 파괴하고 발신지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보안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화면을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 심어두었습니다. 적들이 이 파일을 여는 순간 그들의 모든 비밀 계좌와 통화 내역이 우리 서버로 전송될 겁니다. 이서윤이 서재의 창밖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으며 은조렸습니다. 적들이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가 가장 취약한 법이죠. 저를 유치장에 가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겁니다.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온 이서윤은 쪽지를 씹어 삼키며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욕하고 있었지만 이서윤은 승리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이서윤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호송차를 향해 돌을 던지며 매국노는 물러가라 고 소리쳤습니다. 이서윤은 차창 밖의 소란을 보며 속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곧 저들의 가면을 벗길 시간이 왔어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검찰청 로비에 도착한 이서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 검사가 조사실 책상을 쾅 치며 이서윤의 얼굴 앞에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서윤 씨, 이 사진 속에 당신과 만난 사람이 해외 스파이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결백을 주장할 건가요? 이서윤이 사진을 훑어보더니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최 검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검사님, 그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제가 심어둔 이중 스파이입니다. 최 검사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지며 이서윤의 멱살을 잡으려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네가 스파이를 심었다고? 증거 있어?
이서윤이 시계 태엽을 살짝 돌리자 조사실 안의 스피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강진철 사장이 방금 가짜 설계도를 들고 해외 업체와 최종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추적 중입니다. 조사실 안에는 정적이 흐르고 최 검사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스피커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서윤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최 검사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검사님, 지금 당장 인천공항으로 가셔야 할 겁니다. 아주버님이 국가 기밀을 들고 도망가려 하고 있거든요. 이서윤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주그룹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증명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치장에서 보낸 며칠은 서윤에게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적들을 섬멸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며 최 검사의 심장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고졸 출신 며느리의 천재적인 전략 앞에 다시 한번 뒤집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서윤은 자신의 손에 찬 수갑을 만져보며 다음 단계의 계획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적들이 파놓은 함정은 이제 그들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무덤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서윤은 가장 차분하고도 무서운 표정으로 마지막 전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법정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서늘한 공기가 장내를 휘감았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죠. 피고인 이서윤에 대한 산업 스파이 혐의 및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강진철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옆에 선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저 고졸년이 감방에서 썩는 꼴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볼 테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 이미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여자는 오늘 절대로 못 나갑니다. 이서윤이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강진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윤이 마른 입술을 떼며 재판장에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그 설계도는 가짜입니다. 법정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미 피고인의 비서가 직접 복사해서 넘겼다고 자백까지 한 물건입니다. 이서윤이 포승줄에 묶인 손을 들어 책상 위 노트북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설계도는 제가 미리 심어둔 덫이었습니다. 민 비서가 가져간 파일은 열어보는 순간 모든 정보를 파괴하고 발신지를 추적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강진철이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사기를 쳐? 그 파일은 내가 직접 확인한 한 주의 핵심 기술이야. 이서윤이 강진철을 매섭게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버님, 제 입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말씀하셨네요. 그 말은 아주버님이 그 파일을 훔쳤다는 증거 아닙니까?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장례를 정돈하고는 법정 경위에게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을 대형 화면에 띄우세요. 화면이 밝아지자 강진철이 해외 경쟁업체 사람들과 만나 비밀 계약을 맺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철이 화면 속에서 가방을 열어 가짜 설계도를 보여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서윤을 매장할 최고의 무기입니다. 돈은 약속한 계좌로 바로 보내세요. 영상 속 해외 업체 대표가 흡족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강 사장님입니다. 이서윤은 이제 꿈에도 모르고 유치장에서 썼겠군요. 법정 안은 경악에 찬 비명으로 가득 찼고
강진철은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서윤이 다시 입을 열어 쐐기를 박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아주버님이 가짜 설계도를 여는 순간 활성화된 추적 프로그램으로 촬영된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경찰청 서버에도 전송되었죠. 최 검사가 당황해서 서류를 떨어뜨리며 멍하니 화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강진철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수사관이 강진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차가운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강진철 씨, 국가보안 위반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진철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고는 서윤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서윤, 네가 나를 속였어. 네가 처음부터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이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포승줄을 푸는 교도관을 뒤로하고 강진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아니라 아주버님의 탐욕이 스스로를 가둔 겁니다. 평생 그 안에서 반성하며 사세요. 이서윤은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법원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이서윤 회장님, 미안합니다. 라고 외치며 환호하고 있었죠. 시민들이 꽃다발을 던지며 서윤의 이름을 연호하자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주그룹의 주가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해외 투자자들은 서윤의 천재적인 전략에 찬사를 보내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교도소 면회실에서 박금자가 초췌해진 모습으로 서윤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박금자가 손을 떨며 편지를 구겨 쥐고는 옆에 선 변호사에게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정말 내 지분을 다 팔아서 기부했다고? 나한테 사죄할 기회조차 안 주겠다는 거니?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가문의 본가까지 매각하셨습니다. 이제 사모님이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박금자가 면회실 유리벽에 머리를 박으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서윤아, 내가 너를 식모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서윤은 박금자의 절규를 외면한 채 한주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사직서에 도장을 찍고는 비서에게 건네며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비서, 아니 이제 다른 분이 오시겠네요.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비서가 깜짝 놀라 서윤의 소매를 잡으며 만류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한주가 최고의 전성기인데 왜 떠나시려는 겁니까? 저희는 회장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서윤이 창밖의 맑은 하늘을 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명문가 며느리도 재벌가 회장도 아닌 진짜 이서윤으로 살고 싶어요. 서윤은 그 길로 가문의 상징이었던 호화로운 저택을 정리하고 소박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매각한 자금 수천억 원은 전부 서윤 글로벌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데 기부했죠. 개관식 날 서윤은 화려한 보석 대신 수수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서윤이 앞에 앉은 어린 학생들을 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학벌이나 배경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서윤의 이름을 불렀고 서윤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윤은 부모님이 운영하던 빵집 자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강진혁이 앞치마를 두른 채 밀가루를 묻히고 나오며 서윤을 반겼죠. 강진혁이 갓 구운 빵 하나를 건네며 쑥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서윤아,
오늘 강연 멋졌어. 근데 이 빵 말이야. 아버님이 하시던 맛이랑 조금 비슷해진 것 같지 않아? 이서윤이 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강진혁의 어깨에 기대어 대답했습니다. 응, 진혁 씨. 이제 정말 아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지? 강진혁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도 우리 방해 못해. 내가 평생 내 옆에서 빵이나 굽고 심부름하면서 살게.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시장 골목을 정답게 걸으며 평범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서윤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편견을 이겨낸 위대한 인물로 실리게 되었죠. 전 세계 청년들은 이서윤을 가장 닮고 싶은 멘토로 꼽으며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카데미 졸업식 날 서윤은 졸업생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서윤이 한 학생의 졸업장을 고쳐 쥐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배경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빈자리를 여러분의 실력과 진심으로 채우면 됩니다. 학생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며 서윤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이사장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은 졸업생들이 당당하게 사회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부모님의 사고 지점에 세워진 아름다운 공원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주말마다 그곳에 들러 부모님께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속삭이곤 했죠. 엄마, 나 오늘 진혁 씨랑 만두 빚었어. 아빠가 좋아하던 그 모양대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치자 서윤은 부모님이 대답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문가의 유령처럼 존재감 없던 셋째 며느리는 이제 온 세상의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다시 한번 아카데미 창밖의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마주하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의 불꽃이 아닌 미래를 향한 따뜻한 희망의 빛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이서윤은 남편 강진혁과 남동생 서준의 손을 잡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 위로 수많은 사람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죠. 이서윤은 자신을 비웃던 세상을 향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겉목 껍데기만 화려한 명문가의 오만함을 실력 하나로 잠재운 서윤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은 가끔 우리를 학벌이나 배경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려 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진짜 사람의 가치는 누군가 붙여준 이름표가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갈고 닦은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오는 법이죠. 무시와 멸시 속에서도 복수의 칼날 대신 실력의 방패를 준비했던 서윤 씨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곧 찬란한 반전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친 일상 속에서 여러분께 통쾌한 사이다 한 잔, 그리고 따뜻한 위로 한 조각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 역시 언제나 승리와 행복으로 가득 차길 저 찬란 사연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